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 김행 씨가 양성평등의 실태 연구를 위해서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장이신 김행 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국에 아주 귀한 분 오셨네요. 아이고,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또 같이 모시고 온 분이 계시는데요. ACTS 아시안 약물 중독 치료 서비스의 이태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오래간만에 뵙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은 좀 잘 아시는 관계신가요? 예, 아주 특별한 기회로 알게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작년 말까지 마지막 날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 기관으로 옮기고 이후에 이제 양성평등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의 뭐 성희롱, 뭐 성매매, 뭐 또 네. 여러 가지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네. 조선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때 제 칼럼을 보시고 저희 소장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그렇게 인연을 됐군요. 맺게 됐죠. 제가 네. 굉장히 꽤 여성 인권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뭐 굉장히 열정적인 칼럼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런 분은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진짜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네. 또 여성분 특유의 섬세함으로 금방 답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네. 교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액티브하게 컬럼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의 좀 큰 소리를 쓰고 있는데 네. 제 조그마한 애국심이 그 원장님한테 계속 보내면서 원장님이 좀 그걸 보고 그러셨군요. 저한테 네, 좀 네.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초대 대변인이시죠? 네. 작년까지 대변인 활동을 하시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지역에 이제 어떤 방문하신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희 기관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드릴게요. 그러세요. 저희 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한국에서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네. 2003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에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셨던 이호 여사께서 특별히 뭐 두 분 다 여성의 인권 네. 권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여성가족부가 생기고 네. 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그런 공공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로 11년째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양성평등 교육 또 그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교육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고 150만 명의 공무원과 군인, 또 공교육기관에 대한 공교육기관에 계시는 교사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저희의 교육 대상이에요. 네. 두 번째 저희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많은 NGO 그룹들이 있거든요. 뭐 성매매 여성을 돕는 NGO 기구라든가 또 가정폭력 자들을 돕는 NGO 기관이라든가 또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또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 교육기관들 또 활동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펀드레이징을 해주고 정부에서 그랜트를 주고요. 또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더 추가된 역할은 무엇이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 중에서 중요한 것이 여성에 대한 인재 를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여성 인재 10만 DB 구축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성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지금 한 30대 정도에 되는 그 여성 인재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들을 DB로 구축도 하고 동시에 그들한테 여성 인파워먼트 교육이라든가 리더십 교육 그래서 네. 이들이 차세대 여성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근데 이제 내년부터 조금 룰을 더 추가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가 많은 교육 콘텐츠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공무원들이 타겟이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교육을 저희가 펼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네. 일반 국민들한테도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뭐 가정폭력 예방교육 같은 것을 좀 과감하게 오픈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 네. 방문은 특별히 그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저희가 어떤 좋은 벤치마킹 또 교육 자료의 교환 등등을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 이제 뭐 고위 장성들이라든가 고급 공무원들 네. 이 성추행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그렇죠.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단체의 역할이 더욱 더 소중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네. 저희가 특별히 네. 이제 군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과 국방부하고 직접 MOU를 체결했죠.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의 그 여군들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가 요즘 최근에 이제 한국 군대 내의 성희롱 문제, 성추행 그렇죠.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네. 대한 예방 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단체에서 이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을 더욱더 많이 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야죠. 듭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 네. 서비스 기관이니까 그렇죠. 당연한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죠. 네. 이 지역에 오셔서 이제 뭐 어떤 거를 연구하시는지 좀 다니시는 데가 어딘지. 예, 네, 연구를 하기보다는 이제 네. 우리 이태선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기관을 네. 이제 어레인지 해주셨어요. 제가 좀 네,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네. 원장님께서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금요일까지 아주 빡빡한 스케줄을 풀가동해가지고 잡아주셔갖고요. 이제 다니는데 양성평등 어떤 워싱턴주의 양성평등 정책이라든가 또 네.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런데 그 주요 부서들, 주정부 부서들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관계 담당자들하고 지금 면담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이곳과의 차이들을 이제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정부 기관이나 또 국회의사당도 또 방문하셔서 그곳에 또 책임자들 또 관련자들하고 지금 면담하시고 지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아주 오늘 중요한. 아침에는 이제 그 타코마시에 가서 네. 그쪽에 그 가정폭력 전문 판사님 만나서 이쪽 그 타코마시에서 어떻게 그 가족 네. 폭력을 컨트롤하고 하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워싱턴 이 주가 이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법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원장님이 이제 원장님이 되시면서 이제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네. 양성평등 그런 문제와 또 한국의 양성평등 문제 네. 서로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양 국가의 이제 역사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네. 왜냐면은 이제 이제 미국이라든가 특히 유럽 이런 네. 데는 이제 과거에 어떤 제국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시민들이 투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권리를 찾아내고 인권을 굉장한 중요한 정치적 철학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반면에 사실 이제 저희 국가는 아직 한국전쟁 이후에 저희가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이제 한 70년 정도 70년이 못 됐죠. 네. 그래서 아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어떤 시민의 권리,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관심이 좀 덜 미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은 그것도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해야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권 문제를 좀
더욱더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정부에서 찾아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짜 진지한 담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많은 거 좀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시죠. 그런데 지금 미국 네. 같은 경우만 해도 여성이라든가 흑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결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의 그 여성들도 투표권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죠. 예, 40년 되니까. 네, 그 역사는 짧아요. 네, 짧죠. 또 흑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저희는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동시에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 그런 그렇죠.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행운이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프리덤이라는 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조금 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투표권의 문제도 그렇지만 한국에는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네. 사실은. 미국에는 왜냐면, 아직 탄생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네. 그 대통령 모시고 있을 때 울브라이트 전 미 네, 국무장관께서 방문하셔서 저희 대통령과 어떤 그 세미나에서 만나셨어요. 네. 그랬더니 울브라이트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니네 나라는 놀라운 나라다. 미국도 아직 그 여성 대통령을 못 만들어냈는데 그렇죠. 어떻게 동북아시아에서 네.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Korea is more in advance than America. 선진이네요. 예, 맞아요. 네, in 선진이죠. advance 네. 되어 있는 국가라고 자기네들은 정말 놀랍다고 하면서 한국민들이 이뤄내고 있는 변화의 속도가 네. 미국인들이 배워야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네네 울브라이트가 하더라고요. 사실 놀라운 일이죠. 저도 미국에 온 지 이제 17년 됐습니다만 우리 의료보험 제도 같은 거는 한국이 선진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미국은 상대 후진. 네. 네. 그 놀랍게도 1971년도에 박정희 네. 대통령께서 전 국민의 의료보험화를 그렇죠. 했으니까 벌써 네. 이게 40년이 넘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앞선 정책이죠. 미국에도 우리 한인들이 여기는 아예 가난하든가 아예 부자가 아니면은 어렵죠. 어중간한 월급 갖고는 이 보험료 내기가 너무 벅차서 그렇죠.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오바마 케어도 이게 참 성공하기까지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장벽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 힐러리 클린턴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어렵죠. 겪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개인주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왜 남의 건강을 위한 돈을 내가 내느냐, 네, 내 뭐 것만 그런 하면 인식, 된다. 뭐 그런 좀 인식 있는데, 네, 그런 인식 타파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참 이 한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양성평등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하면 아직도 누가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여성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네. 뭔가 의식들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사실은 있어요. 국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기대도 하고 있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여성 정책과 관련된 약속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월드뱅크에서 랭크를 낸 것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전 세계 135개국 중에 양성평등 남녀 간의 갭 지수가 117위 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갭이 상당히 많은 그렇군요. 그런 국가인데 네. 이제 이것은 이제 남녀 간의 갭이고 절대적인 국가 간의 평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한데 거기서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슈로 나뉘는데 저희가 교육 부분은 이미 저희가 이제 2009년 네. 기점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의 교육 수준은 능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냐면은 대학원 네. 진학률이 여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성의 교육 수준이 훨씬 높고요. 특히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캐테고리가 건강 부분이에요. 근데 네. 지금 한국에서 남녀 간의 그 메디컬 서비스에 있어서 차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아닌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같은 동일 직종에 대한 동일 임금 네.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여성이 그렇죠. 동일한 직업을 가져도 약 65% 정도의 와, 임금을 받는 많은 차이네요. 거가 이제 굉장히 큰 차이이고요. 네. 또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제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쪽에 여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의 경우 약 13 내지 16%의 여성을 갖고 있는데 그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전국 옛날 비례대표 옛날만 하면 전국구 의원들이 많으니까 아직 이 어포인트먼트된 직종이다 보니까 일렉티드 되는 여성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겠죠.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그 큰 기업들에서 여성 임원들의 숫자가 1%가 안 돼요. 그것은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퍼센트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깊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해서 해결책을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주어지려면 경력 단절 여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하. 즉 임신 및 결혼 출산 때문에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임금이 적어지게 마련인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지원책과 동시에 이제 육아 프로그램이라든가 출산 출산 휴가 등등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원을 통해서 여성 인재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 인재 아카데미에서 우리나라 30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리더십 교육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인재를 10만 인재를 저희가 DB 구축을 통해서 정부의 각 위원회에 40%를 여성 인재를 넣는 것을 저희가 2017년도를 목표로 지금 뛰고 있으니까 큰 변화가 있겠네요. 예, 정부부터 바뀌어야 이 민간 사이드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이 되면은 아마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타임에 굉장히 큰 여성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을 대변인으로 붙잡아 놓지 않고 사회를 보내서 여성들 이제 양성 평등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하라고 이제 특파시키는 것 같은데. 저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요즘 감사하고요. 딸 가진 우리 부모님들 많이 오늘 힘을 얻겠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여성 정책에 큰 그 획을 긋는 대통령이 저는 처음으로는 이제 역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큰 획을 그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새롭게 그 여성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니까 기반을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 놨다면 지금 저희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한번 그것을 건물을 올리시는 거죠, 뭐 이제. 건물을 올리는 그런 작업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역할 앞으로 이제 점차 결실이 드러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여성 든든합니다. 문제는 사실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거든요. 특히나 이 한국당이 지금 하도 그 뭐 성추행 문제가 심각하고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식 구조 개선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이제 보면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 같은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접대 문화라든가 술 문화 이런 것들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그 동안은 사실 이것이 이제 그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었죠. 맞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 많은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또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리포트를 하는 거죠. 그전에는 참았었다면 이제는 여성들이 참지 않고 자기네들이 당했던 성희롱 문제, 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 정부의 개입도 원하고 해서 그것을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끄럽다고 할까요? 동의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가족 내의 그 성폭력 문제, 친부라든가 또는 계부에 의한 이런 성폭력 문제, 성희롱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감춰져 있었던 이면의 문제였거든요. 그것이 최근 갑자기 더 많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는 거죠. 권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이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도 또 네, 보는 것 그렇기도 같아요. 하고요. 전에는 네네. 많이 이렇게 좀 통제가 되고 네, 어떤 권력의 힘으로 이게 또 억제가 되고 했는데 이제 네. 자유롭게 언론이 이제 의사 표시를 하다 보니까 예. 사회의 어떤 그 구석구석에 문제들이 예. 드러나지 않느냐. 일부에서 이제 네.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것 같지 이미 않아요. 네. 한국은 SNS라든가 네.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1인 매체 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 언론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뭐 옛날 같으면 사실 몇 개 신문이라든가 몇 개 방송이 도미넌트한 그 언론 파워를 네. 컨트롤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언론 그렇죠. 통제가 불가능한 한국 시스템입니다. 완화부댐이 됐죠. 이제. 네, 원어부댐이 되고 해서 네. 뭐 너무나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고발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전 오셨는데 얘기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네. 돼서요.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이 지역 한인 여러분들께 네. 한국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장이십니다. 김행 원장님 그리고 전 청와대 대변인이셨죠. 네, 인사 말씀 좀 해주시고 네, 끝낼까요? 제가 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10여 차례 하셨는데요. 네.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이시지만 특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교민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정부 고위 관료라든가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혹시 해외 출장 가시면 절대로 현지의 대사관 총영사에 연락하지 마라. 네. 이거는 그들은 대교민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 그렇죠. 한국에서 가는 고위 관료들에 대한 서비스 기관이 아니다. 그러네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특별히 그 베테랑스들 그 네. 한국 전쟁 때 그 많은 희생을 치른 여러 국가들에서 온 그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에 대한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표하고 네. 그런 점에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긍지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늘 해외 교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LA나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이런 쪽만 가시지 말고 네. 시애틀도 꼭 들어달라고 좀 그러셨으면 전해주시기 좋겠어요. 바랍니다. 네네. 여기도 뭐 좀 15만 명 이상의 그럼요. 우리 네. 한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리고 또 네. 이제 지금 투표권들을 갖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네, 시애틀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와대 대변인이셨고요. 현재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장이신 김행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ACTS의 이태선 소장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